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자, 이번 강좌부터 2025년 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손해평가사 시험 제도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겠는데요. 우선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과 가축을 대상으로 합니다. 크게 농작물과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요. 농작물은 다시 과수, 논작물, 밭작물, 시설작물, 시설 뭐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73개 품목이 되겠는데요. 어떤 교재에 보면 2024년 현재 뭐 76개 품목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73개나 76개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감자의 경우에 이제 가을 재배, 봄 재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76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수, 사과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등 해서 21개 품목이 되고요. 논작물, 이제 벼, 맹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벼밀, 보리, 귀리에서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은 이제 차나물을 비롯해서 콩, 양파, 마늘, 양상추, 인삼 등에서 21개 품목. 그리고 이제 시설작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 같은 데서 기르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훼류하고 뭐 과채류 해서 국화, 장미, 딸기, 오이, 토마토 등 해가지고 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버섯까지 해서 2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작물을 기르기 위한 이제 시설도 역시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포도, 대추, 참다래의 비가림 시설과 인삼 해가림 시설, 그리고 시설 작물을 기르기 위한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 그리고 이제 가축재해보험의 축사도 역시 이제 시설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이 과수, 논작물, 밭작물, 시설 작물, 시설에 따라서 그 손해평가를 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장하는 재해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2024년도에 두릅하고 블루베리, 수박이 이제 신규 품목으로 들어왔고요. 신규 품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역시 출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또 이런 품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녹두, 생강, 참깨,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농업수입의 안정보험 품목으로 여러 품목이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1회 시험은 2024년 말 현재 약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오는 품목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장하는 재해에 따라서 또 이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리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병충해를 보장을 합니다. 자, 요거를 합해가지고 이제 종합위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종합위험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어떤 몇 가지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삼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인삼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해서 특정위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병충해는 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보장하는 건 아니고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은 몇 가지 없습니다. 고추, 벼, 감자, 그리고 복숭아 뭐 이제 요 정도만 병충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합니다. 이걸 이제 종합위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면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재해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이거 두 문자를 따가지고 뭐 태우동호, 강한 냉조, 설폭기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부분들이 꽤 많고요. 기본적인 것은 이제 외우면은 좀 편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농작물 품목별로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이 앞으로 뭐 보험금이라든지 피해율 구하는데 산식을 이해하고 산식을 익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무작정 외우면 조금만 비틀어내도 이제 응용 문제는 풀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할 때도 원리를 알면 응용 문제도 쉽게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건 확실히 외우고 그리고 이해할 건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하는 유형에 따라서 어떤 걸 보장해 주느냐, 어떤 손해를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 농작물은 기본적으로는 수확 감소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지에 기대되는 이제 수확량을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정해놓고 나중에 조사를 피해가 나서 조사를 했을 때 얼마나 수확이 감소했느냐를 따져서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 감소 보장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과수의 경우에 이제 과실 손해 보장의 경우에는 과실 개수라든지 또는 과실이 달리는 가지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이제 이런 걸 따지기도 합니다만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확 감소 보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들어간 생산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보상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고추, 브로콜리 등 해서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비 보장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이게 용어가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라고 용어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농업 수입 감소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보장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각 품목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자, 그런 가격 하락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게 되고요. 시설이라든가 나무 손해 보장, 뭐 이런 것들은 그 피해를 본 그 보험 가액, 피해를 본 손해액을 실제 보상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파종, 재정식, 재이양, 뭐 이런 파종이나 모종을 냈는데, 씨앗 뿌리는 걸 파종이라고 하고 모종을 심는 걸 이제 정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벼의 경우에 특히 이제 이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 뭐가 그런 그 어린 작물이 자라기 전에 피해가 왔다. 그러면 다시 이제 파종을 하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모를 심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그 일정 비율을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어떤 시점까지 경작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일정 비율을 그냥 보상을 해주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이런 경작불능 보장도 있습니다. 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양불능, 수확불능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장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농작물은 그렇고요. 가축의 경우에 이제 16개 축종에 대해서 소, 말, 돼지, 가금, 기타 가축에서 16개 축종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소는 이제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나누고요. 말은 뭐 경주마, 일반마, 제주마 등. 돼지는 이제 비육돈, 뭐 그다음에 그 어린 돼지, 그다음에 종돈, 그러니까 씨암돼지나 씨숫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요. 가금의 경우에는 닭, 오리, 꿩, 메추리 등 해서 8가지 종류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으로 사슴, 양하고 꿀벌, 오소리, 토끼, 옥굴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5개의 기타 가축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장하는 재해가 이 종합위험은 아니고 가축의 경우에는 이제 풍수, 설지, 뭐 질병, 화재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요 이제 축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는 가축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의 경우에는 그 보장하는 유형이 실손 보장 형태가 되겠고요. 다만 그 협정보험 가입이라고 해서 가입 당시에 미리 정해놓고 보험 가입을 정해놓고 사고가 나면 이제 보상해주는 이런 방식 특약도 있습니다. 그 재해보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일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습니다. 그 산하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금원이라고 자주 계속 들어볼 텐데요. 이 농금원이라는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재보험 사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NH 농협 손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축의 경우에는 뭐 KB 손해보험이나 DB 손해보험 이제 몇 개 손해보험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은 손해사정법인,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들이 설립한 영리법인 약 4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 협회가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한손협이라고 하는 곳하고 한국농업재보험협회 농재협이라고 하는 2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 업무를 맡아서 위탁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그 손해평가를 하는 사람이 이제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이 있게 되는데요. 손해사정사는 이제 사정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고 손해평가인은 이 농협 손보에서 위촉한 그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손해평가사는 농금원에서 선발 위탁을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이라고 하는데 위탁을 합니다. 선발 위탁을 하면 여기서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이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보험료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운영비는 100%를 해주고 보험료는 이제 품목에 따라 좀 다른데 대충 40%에서 60%를 보험료를 국고 보조를 해주고 또 지자체에서 10%에서 40%를 보조를 해서 결국 농민은 뭐 20% 정도 보험료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험 가입자, 계약자가 NH농협손보하고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재보험 사업자는 평가 업무 수탁자, 손해사정법인하고 양협회에다가 업무 위탁을, 평가 업무 위탁을 주고요. 그러면 그 소속된 손해사정사, 평가사, 평가인에게 이제 업무를 배정을 해서 실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손해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평가 수당을 지급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시험 제도는 1차하고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응시 자격이 제한 없습니다. 학력, 나이, 성별 구분 전혀 제한이 없고요. 과목은 지금 현재 3과목입니다. 상법, 보험편, 가운데 이제 통칙하고 손해보험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재해보험 법령 해가지고 농재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법, 시행령, 손해평가, 요령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세 번째 과목으로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은 이게 법령인데요.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뭐 8, 90점씩도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은 이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에 한 대여섯 과목에 되는 것을 그 25문제를 봅니다. 각 과목별로 25문제를 보고 40점 미만이 과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문제 이상은 맞아야 이게 과락을 면하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니까 평균 15문제는 맞아야 합격입니다. 뒤에서 그래프 보시겠습니다만 1차 시험은 합격률이 약 70% 내외입니다. 70% 내외인데 요 3과목 과락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도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 없이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3과목은 40점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나머지 그러면 140점이니까 70점씩만 맞으면 되겠죠. 이제 70점 이상 맞는 그런 전략으로들 공부를 하십니다. 자, 11회 시험은 2025년 5월 10일 치러지게 됩니다. 꿀벌 엑스파일 시리즈 중에 기출로 완전 정복이 있습니다. 1차 교재고요. 여기에서 기출문제로 한 권으로 해가지고 1, 2, 3과목을 모두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 교재로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 무난히 합격을 하십니다. 70% 정도 합격을 하시니까요. 이것을 뭐 학원 강좌, 비싼 학원 강좌를 내서 들을 수밖에 없다 하시면 시험 자체를 한번 다시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차가 관건인데요. 2차는 1차 시험 합격을 하고 합격한 해,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까지 1년간 2번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손해평가인 3년 이상 경력, 손해사정사는 이제 1차 시험이 면제가 되고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목이 2과목인데요. 농작물 및 가축재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그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이제 2개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농금원 앞에서 말씀드린 농금원에서 3월경에 이론서라고 해가지고 이 책자를, 기본 책자를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이론서에서 이론서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서만 달달 외우고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그 평가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해서 점점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단답형 5문제, 서술형 과목별로 5문제, 서술형 5문제, 이게 이제 5점입니다. 요건 이제 15점씩 해서 각 10문항이 배점이 되고요. 그 1, 2과목에서 120분, 2시간 동안 연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매 과목 60점 이상, 역시 40점 미만 과락이 되겠고요. 11회 시험은 2025년 8월 30일 토요일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역시 꿀벌 X파일 시리즈에서 이론서 해설과 이론서 연습이 있습니다. 이론서 해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농구먼의 이론서를 그대로 실었는데, 다만 그 농구먼 이론서가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좋게 편제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과 해석,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제 이론서 연습으로, 연습 문제입니다. 이건 실전 연습 문제고요. 끊임없이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실전 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2개, 2차 시험 문제는 2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사 X파일 카페에 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사 합격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0회가 치러졌고요. 1차에서는 약 66% 정도, 대충 보시면 70% 내외 합격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시험이 문제인데요. 지금 6회까지 한 1,700명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7, 8, 9회에 이게 3,500명, 4,50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과다 배출돼가지고 지금 다른 강좌에서 제가 이제 손해평가사 수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좌를 한 게 있습니다만은 좀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해서 과다 배출돼서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10회 시험에서는 566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이 합격률이 5.9%로 역대 2번째로 낮은 그런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만한 시험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00명이 배출됐고요.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면 지금 이제 7, 8, 9회에 이제 10%대, 7회는 특히 이게 출제 오류로 인해 가지고 15점을 모두 만점 주고 해서 이제 2,200명이 합격이 됐고요. 그래서 10%대였습니다만 10회 5.9%로 이렇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강좌에 제가 링크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강좌에서 합격하시면 어디서 일하게 되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강좌가 있으니까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손해평가사 시험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좌부터 본격적으로 이론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X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